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쿠팡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추후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팡이 이제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업 공개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됐다가 다시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2분기에 나스닥이 상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아마존이라고도 좀 표현을 할 수 있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쇼핑 업계, 그러니까 인터넷 그런 뭐 부분에 있어서 물류에 대한 부분도 판도를 완전히 좀 우리나라 시장의 판도를 좀 흔들면서 변화를 준 그러한 업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적인 부분이야 별로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스닥의 상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그에 따라 뭐 자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물류 창고도 굉장히 많이 전국에 짓고 있고 굉장히 이미 지어놓은 것도 있고 하는 기업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지배 구조가 쿠팡 위에 미국 회사가 하나 있어요. 미국 회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 회사에 여러 가지 뭐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투자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쿠팡의 위에 있는 그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미국 회사니까 그거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 것을 관측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쿠팡이 OTT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이제 이 쿠팡이라는 기업과 관련해서 뭐 여러 물류라든지 뭐 박스 그런 쪽에 뭐 움직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있긴 했지만, 이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그렇게 있는 종목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뭐 지배 구조는 위에 미국 회사 있고 그 미국 회사에 여러 회사들이 투자를 했다. 약간 그래서 항상 그거에 따라서 그 투자한 회사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뭐 소프트뱅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국적 논란, 미국 회사냐 한국 회사냐 일본 회사냐 여러 가지 국적 논란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OTT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OTT 관련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OTT 관련으로 연결되는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일단 OTT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장전 이야기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OTT 경쟁자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이 OTT에 대한 파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OTT에 대한 경쟁자가 늘어나는 걸 수도 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경쟁이 늘어나면 콘텐츠에 대한 파워가 세질 수 있고 콘텐츠에 대한 몸값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일단 쿠팡이 OTT를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쿠팡 와우 무료 회원 이거 2,900원이거든요. 이 회원들이 이 콘텐츠를 다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심지어 기존 회원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거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잡은 상태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콘텐츠에 대한 부실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가격은 잡았지만 콘텐츠는 글쎄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 시작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콘텐츠는 부실한 게 제가 눈에 봤을 때도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콘텐츠 확대 과정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그런 관련 종목들이 탄생을 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중요하게 볼 게 여기입니다. 여기 YBM 대교. 그러니까 YBM과 이제 상장사 기준 YBM 내과 대교가 이제 쿠팡 OTT에 관련된 교육적으로 컨텐츠 제공하면서 관련주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여기서 YBM 넷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관련은 워낙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차트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이미 코로나로 움직임이 워낙 나오면서 가격이 이제 거품이 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대교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교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타격을 받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기사 하나 보면 적자 행진 3분기 연속 적자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부진 탈출에 안간히 힘을 쓰고 비대면 디지털 전환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좀 복합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실적이 이렇게
그동안 실적이 꾸준하게 뭐 어느 흑자를 행진해 나오고 있던 가운데 실적이 적자로 코로나 영향 받으면서, 물론 코로나 영향 받은 것 부분이 가장 크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1분기, 물론 1분기도 코로나 영향이 있지만 어쨌든 적자가 났고,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이 어쨌든 그 작년 2020년, 자꾸 올해라고 잘못 말할 것 같아요. 하여튼 아직 바뀌지가 않아서 그런데 2020년 이렇게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이미 주가는 충분하게 빠질 만큼 빠졌고, 어떻게 보면 이 실적에 대한 적자 확정적인 그런 공시가 나오면서 또 이런 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적자에 대한 탈출이 기대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4분기 같은 경우 적자를 굉장히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상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만 일시적으로 적자 나고 이제 추가적으로 2021년에는 좀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여기 보시면 유보율이 높은 회사이고, 3분기 기준 유보율이 높은 회사이고, 저평가 매력이 있고, 또 배당도 주는 회사고,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이제 쿠팡 OTT에 대한 뭐 내용, 그런 교육, 그 컨텐츠 제공하면서 테마성을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 연결고리가, 쿠팡과의 연결고리가, 정확히는 이제 쿠팡 OTT와의 연결고리가 생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천주라는 게 양이 많진 않죠. 그러니까 주식 수가.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상무가 이제 천주를 매수했다는 거거든요. 매수가는 이제 3,640원. 현재 주가와 당연히 별 차이 없죠. 최근에 매수한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증여를 한다던가,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던가, 최대 주주가, 또 임직원이 매수를 하는 시점은 이제 해당 회사의 주가가 최대한 빠질 만큼 빠졌고 싸다라고 그런 생각이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행한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 후에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하죠.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빠졌을 때 최대한 이만큼이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했을 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임직원의 그런 매수도 우리 회사 지금 돌아가는 거 봤을 때 괜찮은데 이 주가는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고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고, 또 상모의 매수잖아요. 물론 천주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수량이긴 하지만, 상모의 매수라는 건 자기 회사에 대한 뭐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해서 약간 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런 액션이 좀, 임원의 액션이 나왔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현재 실적이 작년 안 좋았다. 그런 가운데 올해 실적이 조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4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악화되는 걸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그러니까 2020년만 일시적으로 실적 안 좋았고 2021년에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가적으로도 임원의 그런 매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빠질 만큼 빠진 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추가로 쿠팡 OTT에 콘텐츠를 공급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보면 일단은 평소 거래량이 풍부하진 않아요. 이렇게 풍부하진 않아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종목은 아닌데, 뭐 쉬운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현재 차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과거 이제 코로나 이후 이렇게 급반등 했다가 그냥 뭐 없어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그냥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 한 번씩 이렇게 퉁퉁 터지면서 이렇게 120 이동평균선 위로 한 번씩 툭툭 쳤다가 다시 빠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봉상 기준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122 이동평균, 아직은 좀 이동평균선이 몰려야 되는 과정이긴 하나 어쨌든 바닥을 잡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쌍바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방금 언급대들이 임원의 매수도 있었고, 그리고 쿠팡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장대 음봉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음봉인데,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어보고 약간 시간이 흘렀을 때
요런 음봉이 발생하고 주가가 빠졌을 때 결국에는 이 음봉의 절반 정도는 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 음봉날에 더 분석해보고 해야 되긴 하지만, 이 음봉이 약간 매집성 음봉이 발생을 한 걸 수도 있거든요. 약간 보통 양봉 이렇게 띄워놓고만 매집하는 게 아니라 시가만 띄우고 놔두면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호가가 주가 떨어지는데, 그럼 호가에다 받쳐놓고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집성 음봉 아닐까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일단 요거를 자세하게 분석하기보다 핵심 포인트는 쿠팡과 관련된 연관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원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핵심을 두고서 이제 뭐 쿠팡 관련, 쿠팡 OTT가 좀 더 더욱더 활성화되고 콘텐츠가 부각되고, 또 그 가운데서 교육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제공한 가운데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생각해보면서 봐야 될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 차트적으로 괜찮은 뭐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트적으로 보면 결국에 중요하게 볼 가격은 이제 얼마 차이 안 나지만 그 해당 임원이 매수한 가격 중요하게 봐야겠고, 결국에 요런 라인 중요하게 봐야겠다. 요 라인 이탈 없다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뭐 장기적으로 나는 이 종목을 정말 좋게 보겠다 한다면 모아갈 수도 있는 거고, 추가로 모아가다 보면 요런 라인까지, 요런 중간 라인까지도 뭐 시세 나오면 그럼 챙겨줄 수, 장중에 일시적으로 나오면 챙겨줄 수 있는 거고, 추가로 안정적으로 나는 보겠다 한다면 최소한 60일 이동평선 제낀 다음에 좀 지지해주는 거 흐름 보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대교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반복된 포인트들 한 번씩 다시 점검하면 첫 번째 쿠팡 OTT, 그리고 두 번째 실적 안 좋다는 거가 확실한데, 실적 안 좋은 거가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나오는 걸 바탕으로 이제 올해는 좋아질 거다 이런 이슈로, 그리고 또 올해 진짜로 좋아지면서 움직일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임원의 매수가 있었다. 임원의 매수가 있었다는 건 현재 주가가 자기 회사가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이게 현재 추가로 이 실적 보면서 같이 봤지만 네 번째로도 볼 수가 있는 자산 가치, 유보율 높고, 막말로 지금 문 닫아도 현재 주가보다 문 닫고 모든 것을 청산했을 때 주주들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많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고, 하여튼 일단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포인트는 요걸로서 테마로서 가장 움직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기대감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종목 대교였습니다. 이상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신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